혹시 기억에 남는 훈련 중에 가장 힘들었던 혹독한 훈련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 새벽에 2시에 일어나 철봉대를 가지고 이거 팔굽히기 현수라는 그건 진짜 이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에는 깨우지 말아야지. 그 요령이 있더라고 요. 형부가 말씀하시는 게 그 철봉대 잡고 100개 이상을 해야 이 손이 녹는데요, 자기절로. 그 전에 힘들다고 떨어지면 손바닥이 껍질이 일어나야지 같이. 얼어붙어서 손바닥에 철봉대에 손바닥이 얼어붙어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100개 이상, 200개 이상을 해야 자체 열이 올라서 이게 녹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춥고 하니까는 이게 떨어 앉는 거라. 이게 붙어가지고. 네, 또 맞아. 붙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올라는 못 가는데 또 붙어서 이렇게 떨어 못 치고 매달려 있대. 그러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래도 온기가 생겨서 그쵸. 떨어질 네. 수 있으니까 최소 100개를 할 때까지는 무조건 힘들어도 그걸 버텨라. 해야 된대요. 그 하전에는 그 널 공리를 하지 말아라. 네가 상처 입는다고 그런 말을 해준다. 예, 그런 강의한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겪고 보니까는 네. 사회에 나와서도 또 이게 나는 이 정도로 충분히 이게 겪었으니까는 세상도 이제 두려운 게 없다 이런 개인적인 여러 또 자부심도 생기는 것도 있고 물론 그 시대 그 시기에는 고통에 상상도 못하는 고통이지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철없는 나이에 제가 17살에 18살에 뭘 압니까? 아무것도 정말 저 어머니, 부모님들, 누나들한테 웅석을 부리고 그렇게 해야 될 그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해야 된다. 당과 수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냥 이런 사상 세뇌 교육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갑다 했지. 근데 오늘날의 세상이 바뀌고 여기까지 볼까나 참 그 조국이가 참 저한테 정말 지독하게 만들었구나. 근데 이렇게 고된 훈련을 참아낼 수 있는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사실 휴가라고 하더라고요. 저 남한에서는 부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휴가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대별로 특별하게 뭐 포상휴가를 포상휴가. 주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도 군대 휴가 개념이 있나요? 네, 휴가 있습니다. 어.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갈 수는 있긴 있는데 1년에 한 번. 네, 근데 그게 잘 안 보내주더라고요. 특히나 다른 병종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갑부대들은 잘 안 보냅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게 기갑부대는 이게 그 민간인들이 나오면 이게 웬만한 발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 안에 돌아가는 상황 우리가 이 민간인들은 탱크 장갑차가 그저 무릉무릉 가는 줄만 알고 있지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성능 어떻게 한다는 게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미 세상이 다 공개됐지만 네. 탱크 장갑차가 이게 동계훈련 갔다 오면 그 포신을 이게 구리시라는 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닦아내거든요. 네. 한 번도 쏘지 않았지만 그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 기름을 가지고 구리시라는 기름을 가지고 기계를 닦는 기름을 닦아내고 그리고 그 무한궤도에 요만한 자갈에 하나 끼어도 안 되니까 그 전부 다 차 닦듯이 전부 다 닦아냅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단수가 6단, 8단 했을 때 어쨌든 그 안에 정보는 일단은 흘리지 말라고 했더니 기계화 부대는 대부분 잘 휴가를 안 보냅니다. 그럼 다른 부대에서는 종종 나오기는 하나요? 네, 종종 조금씩 이게 나오는데 그것도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우리 그 군인들은 휴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포상 휴가가 있고 이래서 저도 저희 집에 그 사이가 군에 있다 보니까 했는데 뭘로 다 했더라면 아침에 신발끈을 빨리 묶어 가지고 빨리 나가 가지고 포상 휴가. 근데 그런 것도 이게 있어요? 아니 한 달에 막 3번씩 집으로 오니까 이 제일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2번, 3번 이게 자꾸 밥을 해 먹으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야 남조선 군대는 훈련도 안 한다니까. 어머니 저 이거 훈련해가지고 포상 휴가를 왔는데 이러는 열심히 거예요. 해서 온 이게 건데. 뭐 했는데 내가 신발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지금 3분 안에 딱 나가야 되는데 다 이게 신발끈 묶느라 바쁘대요. 야 그렇게 했으면 나는 15번도 더 왔겠다.
한 달에 15번 집에 오는 게 이게 뭐고 하고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휴가가 정해져는 있다고 하지만 그 휴가도 거기서 모범생들한테만 있는 건 거예요. 일명 여기로 말하면 포상휴가 비슷한 이런 건데 저희 동창 중에 그 다이어의 열병식을 참가를 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 남쪽에 있는 그 군단들에서 제일 모범적인 사람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평양에 주둔해 있는 군인들 중에 차출을 하고 이래서 한 달을 같이 훈련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개 보면 북한의 열병식을 많이 보잖아요. 현장에서 한 달을 그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게 훈련이 이게 제식 훈련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식 훈련이 우리한테는 몸이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다 하라면 하는 게 왜냐면요. 우리는 학교 때부터 대열 훈련을 몽땅 다 제식 훈련을 해요. 다리를 쫙쫙 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올려가지고 그래 털렁털렁 뛰면 안 되고, 그래 착착착착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아이 때부터 이게 몸에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인이 그렇죠. 아니더라도. 근데 그거를 군에서 그대로 다시 한 달간을 땡볕에 연습을 하는 건 거예요. 거기다가 밖으로 총 내려 총 이런 거 다 훈련을 해가지고 그 열병식장에서 우리는 여기서는 제식 훈련이라 하지만 우리는 사열 훈련이라 했거든. 대개 보면 이렇게 딱 각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앞사람이 그러니까 내 앞사람만 보면 안 되고 앞사람이 뒤통수가 보이지 말아야 요게 줄이 딱 맞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줄을 세우면 삐뚤삐뚤 막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일렬에 딱 각을 맞추는 게 내가 이렇게 딱 섰으면 이렇게 딱 옆으로 이렇게 곁눈질해 봤을 때 앞사람이 옆사람이 가슴만 딱 보이고 그 다음에는 가슴만 착착착착 이렇게 보여야 되고 머리가 보이면 안 되고 앞사람이 이걸 딱 맞춰가지고 걸을 때 여기 4, 5가 다 맞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열병식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는 제가 눈여겨보지를 않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몇 개를 찾아보고 왔어요. 북한의 열병식 하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서. 근데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게 어느 부대건 그 여군도 마찬가지고 다리를 90도씩 올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올려요. 학생 때는 딱 45도에서 조금만 좀 더 올라가게 45도 각도를 맞춰야 된다는 게 있지만 군인은 내 다리를 여기에서 90도까지는 안 해요. 90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75도 정도까지는 올려라 이렇게 이게 지금 다 정해진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다리를 매번 이게 75도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으로 하는 거지. 모든 거는 무한한 반복과 내 몸에 기억하도록. 그래서 그걸 한 달 동안 연습을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사열 행진에 훈련에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훈련을 하고 나면은 이게 그 관절 있잖아요. 마구리 있잖아요. 이게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고 나면 애들한테 한 달을 훈련을 하고 그 열병식 딱 끝나면 한 달을 표창 휴가. 여기는 포상 휴가를 하지만 거기는 표창 휴가라 하거든요. 표창 휴가를 왔더라고요. 휴가가 군부대 안에서 이게 그 표창 휴가가 있고 그 표창 휴가는 뭐 군인 생활하는 기간 안에 어쨌든 모든 전반적으로 모범이 된 군인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또 휴가를 집에 자주 올 수 있는가 하면 민간인들 그렇고 부대 안에 다 이게 김일성 이게 그 연구실가 다 있거든요. 그 김일성의 충조합 할아버지 때부터 또 김일성이 과거 6.25 때 해방 때 자기 그 업적들 쫙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 연구실에 이게 이 모든 자재 그다음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니까나 부대에서 우리가 인민군 총참모부라든 모래부에서 그런 자재를 안 줍니다. 다 작업 자재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부대에서 이게 정치국에서 그다음 대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부대가 309 부대인데 뭐 다음 달에 이게 군단에서 이게 뭐 방문 오는데 이거 잘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러자면 이게 뭐 바닥을 칠하든지 도배를 하든지 자재가 있어야 될 게 아니야. 그래 이거는 어차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 없다고. 그러다가 이게 부대에서 대대에서 내려가 대대에서 중대에서 해가지고 너네 이게 병사들 중에 아버지가 뭐 고위직에 있다든가 아니면 또 아버지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라. 그러면 발굴한 만원에 제가 이거 아버지가 이러이러는 버릇이지만 나보고 집에 그 휴가 갔더라. 대신에 올 때
이런 구라다지 이런 걸 맞아요. 한 차시로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라. 그것뿐이 아니고 돼지, 염소, 쌀, 미공급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네. 그걸 가서 민간에 가서 얻어오는 조건으로 휴가를 보내고 그렇지. 이런 것들 많아요. 식량.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급자주라. 그렇죠. 이 자급자주가 자체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나 이거 이 부모가 능력이 되는 애들을 보내는 거지 집에다가. 그게 일종의 표창 휴가는 하지만은 그 표창인 게 아니고 그만한 거지. 문자 구입이죠. 문자 뛰어가는 구입. 거지. 그러면 아니, 그러면 북한은 군부대 시설이 좀 열악한가요? 일단 열악하지. 그 사실 우리가 이게 주어진 이게 그 식량을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이 이게 허약하고 연약하고 오직 정신력만 가지고 살지 사실은 힘은 없어요. 그 정신력을 왜냐면 여기처럼 남한처럼 진짜 뭐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을 대로 마음대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군인들마다 한 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끼요? 한 끼의 수량 예. 몇백 그램 700g을 정해져 있거든요. 먹고 싶으면 그거 하루에 먹어요? 하루에 700g. 하루에 700g. 하루에 700g. 하루에. 네. 네네네. 그럼 이게 그럼 한 700g. 끼 250g이죠. 네. 근데 그 250g을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요, 그건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우리 지역에 군부대가 있잖아요. 그 군부대가 밥하는 거를 봤어요. 절대 우리처럼 밥솥에다가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TV에서 보는 북한의 그 저기 군부대 밥이 다 아궁이에다 밥을 찢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증기밥을 해요. 그렇죠. 밥을 찌거든요. 보호를 밥을 놓고 쪄. 쌀을 이게 물렸던 거를 불렸던 쌀을 다 찌거든요. 근데 그 찐 쌀도 그 한 벌 갖다 가서 그대로 따끈따끈한 거 이렇게 떠주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만한 큰 그 양푼이 같은 데다가 이게 양쪽에서 맞들 수 있는 그 손잡이가 있는데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밥을 막 이렇게 퍼가지고 식혀서 한 벌 식혀가지고 막 다른 것에다 옮겨가지고 그걸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막 흔들더라고요. 남자들 둘이 군인들이 식히는 건 거예요. 식혀가지고 그 밥을 다시 떨락이를 피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밥을 피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끈따끈한 밥을 이렇게 뜨면은 착착착착 해서 많이 담겨요. 그러니까 왜 양이 못 그러냐면요.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원래는 국가에서 배급을 주기로 다 돼 있어요. 군인들한테 배급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중앙 이걸 대대에서 이걸 떼먹는 사람이 있고 중대에서 떼먹는 사람이 있고 또 소대에서 떼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소대에서 와서 이 밥을 하는데 이 소대장도 자기가 거기서 또 떼먹는 건 거예요. 또 떼먹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매일매일 배급을 오늘 한 끼, 두 끼, 요걸 사관이 있거든요. 사관장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떡매를 단 사관장인데 이 사람이 매일 이렇게 배급을 그 쌀을 얼마씩 그램수를 떠서 내보내요. 그러면 이 쌀을 불리잖아요. 불려놓은 쌀을 병사들이 또 훔쳐내가는 건 거예요. 또 훔쳐내가지고 그 젖은 물이 흐르는 거 이걸 해서 보자기 싸가지고 민가에 가서 빵 바꿔 먹던가 아니면은 밥하고 바꿔 먹던가 자기네들 배고프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진짜 비루먹은 당나귀 귀 떼고 족 떼고 남는 게 없다는 게 그래 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밥을 가지고 이 수많은 정해진 사병들을 밥을 먹여야 되니까 밥을 따끈따끈한 걸 떠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걸 막 해가지고 그릇에 어느 정도 양이라도 올라와야 되는 건 거예요.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쌀을 주던 것이 강냉이 쌀로 변했고 강냉이 쌀을 주던 것이 밀쌀로 변했고 왜냐면 강냉이 쌀은 또 그나마 또 조금 좀 괜찮아요. 근데 밀쌀은 얘들은 완전히 이게 막 하게 되면 푹 불려가지고 하면은 요만한 쌀 가지고 요만한 가지고 밥 한 공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이걸 먹은 사병은 그거밖에 못 먹어. 거기다가 아니면 시래기국 아니면 그 염장무를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양념이 된 김치를 안 주고 우리처럼 매일 이렇게 요 판자에다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밥 한 그릇에다 국 한 그릇 하나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죠. 한참 나이인데 그걸 먹고 나면 1시간이면 배가 1시간도 되기 전에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소리 그래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 국방도 훈련을 받는데 식량이 이렇게 부족하면 사실 저 같으면 진짜 도망가고 싶은 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타령하는 군인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해서 10년의 복무 기간을 마치면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은데 가서 이제 좀 자유를 누리고 싶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렇게 군 생활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운 생활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입꼬리가 아니라는 뜻이 막 실룩실룩 하시거든요. 자유가 없습니다. 다
군인 생활도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해서 했고 또 사회 나와서도 그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지 자유란 건 없습니다. 그게 이미 제대될 때 배치가 다 돼 있어요. 저희 어디를 이 그러는 사람은 곳에 가야 이 된다고. 사람은 어디로 간다 해서 네. 탄강, 강산, 농촌 사람은 농촌으로 가게 되고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탄강하고 강산이죠. 무리 배치. 네. 한강 강산 군수부분 같은 건 조금 그런 비밀적인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무리 배치가 와요. 한 2, 3만 명씩. 처음 제일 한 번에. 우리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데가 검덕강산, 아오지 탐강, 네, 그리고 네, 아오지뿐만 칠칠하고 아니고 공장 이런 데가 네. 그래서 특수적으로 대학교로 별도로 가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다 집단 제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북한 사회는 계급 사회고 출신 성분 사회이기 때문에 그 체제는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것이 그런 구조로 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혼자서 능력적으로 발휘한데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 체제입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렇게 북한의 군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듣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한 분씩 오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남과 북의 군대 생활의 차이점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가족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남한에서 내 가족을 군대에 보내신 경험도 있으시니까 아마 각자마다 조금 느끼시는 감정이 다르실 것 같거든요. 우리 선생님부터 짧게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뭐 국방의 의무는 남이나 북이나 지금 우리가 분단된 상태에서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여기서 한국에서 내 아들을 또 군에 또 보내봤고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오빠들까지 다 군에 갔다 오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의 국방의 의무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저희 아들한테는 이야기했거든요. 나라도 중요하고 가정도 너희 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뭐 4년 만에 가방을 메고 온 거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4년이 힘들다고 온 아이를 보면서 참 북한에서 10년 13년씩 어떻게 군생활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그 2년 20개월짜리 그 군 의무도 힘들다고 하는 분들께 조금 좀 이야기를 한다면은 10년 동안을 군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그 우리가 어찌 보면 공산비적 토비라고 부르는 애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정신적으로 무조건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그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가족이 없고 가족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런 거는 좀 딱 탑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네. 선생님요? 저는 제가 직업상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이런 자리를 많이 보다 나니까 휴가 간다든가 혹시 군에 간다든가 북한은 군에 가는 아들을 딱 내가 살고 있는 그 철도 여기서 발해줄 뿐이지 그 이상을 못 가거든요. 근데 그 발해주느라고 가다가 같이 식사하고 또 휴가 오면서 또 마중 가서 데려오면서 식사하고 그 가족이 모여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것이 너무 이렇게 부럽고 또 실제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네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너무 넘쳐나는 것이다 하는 걸 뭐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더라고. 지금 애들이 그때가 아닌데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돼 이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약간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래도 나라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힘도 없고 이러면 없다. 그 민주주의가 사라져서 북한 같은 체제가 선다며 상상도 하기 싫지 않아요. 우리는 말도 못하고 놀라도 못 다니고 이렇게 3사람 이상 모여 앉으면 다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세상에서 산다고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에 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좀 이렇게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하면서 살았으면 참 이게 비극입니다. 한민족이 둘로 지금 갈라서 가지고 저쪽은 저쪽대로 사회 체제를 완성하는 이게 군인들이든 교육을 하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하는데 결국은 이 한반도가 이게
한민족이 서로 적대적시를 하면서 70년 넘게 온다는 자체는 이게 정말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이런 현실에서 어쨌든 이게 한반도가 이게 하루빨리 서로 화해와 평화이기를 해가지고 두 체제가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민족 통일이가 빨리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평화라는 건 힘이 균형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신 상태가 그래도 이 조국이라는 이런 그런 숭고한 생각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이게 더 이게 안보와 또 각인하는 게 생각을 가지고 바로 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훨씬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남과 북의 군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남한과 북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군인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서 빠질 수 없는 군대 풍경,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었고 재미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한반도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영구적인 평화 시대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